그리고 박스 아트의 구도도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블루 브레이버. 아무래도 날개도 달렸겠다, 비행도 가능한 메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포즈도 멋지죠. 그리고 펀치 액션! 그대로 주먹을 내지르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는 펀치,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죠? 오늘 리뷰는 바로 타카라토미의 T-스파클 토이라이즈 블루 브레이버! 드디어 두 번째 구슬동자 상품이 발매했습니다. 블루 브레이버! 이번에도 상당히 준수한 퀄리티로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완성했을 때 꽤나 만족스럽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매는 2025년 10월달에 했습니다. 가격은 12만원으로 국내에서 판매 중이고요. 그래서 오늘 리뷰 베스트하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제 화이트 블러스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제 한 달 텀으로 블루 브레이버가 나오고 다음이 이제 옐로 크래셔가 나오면은 세인트 블래스터까지가 완성이 되는 건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어릴 적에 구슬 동작 굉장히 재밌게 봤고 용돈 차곡차곡 모아서 또 장난감을 샀던 세대이기 때문에 추억이 굉장히 많은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블루 브레이버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블루 브레이버 뒷모습을 보면은 콕피트 해치를 오픈할 수 있다, 뭐 비다 캡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몸체가 되는 부분에 이제 음성 기믹이 들어가 있다라던가 합체했을 때 세인트 블래스터가 된다. 아, 기대된다. 지금입니다. 브레이브 캐논. 이 음성도 이제 안에 들어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두말할 거 없죠. 바로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조립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에도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어깨에 그냥 뭐 BB02라는 숫자라던가 이런 부분이라던가 뭐 블루브레이버 이름이라던가 콕피트 안쪽에 계기판도 이제 스티커가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근데 의외로 이번부터 정크가 남더라고요. 뭐 클리어 파츠 일부라던가 뭐 이마에 들어가는 라인 파츠 분할된 거 이런 게 남는데 아마 이 라인이 남는 거는 옐로 크래셔가 일부분이 블루 브레이버랑 이제 색깔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걸 위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클리어 파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옐로 크래셔랑 이제 공유하는 일부 파츠가 컬러가 다르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네요. 그 외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 살펴볼 텐데 역시 구슬동자 하면 이거죠. 바로 캐릭터 피규어입니다. 블루봉, 일본어로는 아오봉이라고도 하죠. 약간 우유부단하면서도 기계는 또 되게 잘 만지는, 애초에 할아버지가 그 박사님 그레이봉이다 보니까 누가 그 손자 아니랄까봐 얘도 이제 공돌이 루트를 타죠. 그러면서도 이제 용기가 필요할 땐 제대로 용기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친구, 그런 느낌으로 좀 저한텐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슴에 있는 구슬 부분도 이렇게 색깔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처진 눈매, 눈썹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눈동자에도 하얀 색깔 저런 초롱초롱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피부 컬러도 잘 되어 있고요. 이제 머리 뒤쪽에 구슬 모양도 잘 되어 있죠. 귀엽네요. 그리고 역시 다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다. 그리고 콕피트인 비다 캡슐! 이번에는 이제 요 캐노피가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고 이제 몸통이 파란색이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캐노피 해치 오픈 한 다음에 내부 디테일도 한번 구경을 할 수가 있겠고, 계기판, 스티커가 부착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블루 브레이버의 눈 자체도 클리어 블루로 되어 있고요. 이 아이라인이 검은색으로 도색이 잘 되어 있고, 눈 부분에도 가만 보면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이죠. 이 정수리 라인도 보면은 패널 라인들이 이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노피를 열고 블루봉을 탑승 덮어주고, 그대로 블루 브레이버 본체를 가지고 와서 머리를 열고 비다 캡슐 장착! 자, 이렇게 탑승 형태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를 열어서 이제 얼굴을 돌리고 탑승하고 있는 파일럿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어릴 때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다고 느꼈어요. 이 구슬 동자를 가지고 놀면서 좋았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죠. 파일럿이 있다, 태울 수 있다, 콕피트가 재현되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어릴 때 굉장히 큰 울림을 줬달까.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닫아주고 캡슐을 돌려주고, 짠, 이렇게 락이 끝에서 살짝 톡 하고 걸리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투구를 씌워주면 블루 브레이버 본체 완성!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본체 살펴봐야겠죠? 자, 카메라 앵글도 좀 낮추고 이제 정면으로 바라보도록 합시다. 블루 브레이버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구슬동자가 한국에서 방영하던 시절도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블루봉이라는 존재는 좀 뭐랄까 합체를 위한 요원 정도? 아무래도 어릴 때는 다들 주인공 좋아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저도 화이트봉을 좋아했었는데 이제 크고 보니까 이제 이 블루봉의 이 블루 브레이버 생각보다 디자인이 매력적이었거든요.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다양한 컬러가 보이는 이 느낌이 좋았어요. 뒷모습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긴 해요. 원래 구슬동자 시리즈 자체가 원래 뒷모습은 구슬 발사를 위한 거다 보니까 좀 심플하긴 한데 이게 정면에서 딱 봤을 때 화이트 블러스랑 비교했을 때 분위기 차이가 꽤 큽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화이트 블러스 나 주인공이요. 더 주인공 막 그런 느낌. 그래서 누가 봐도 네가 주인공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그냥 막 숨김없이 표출을 한다면 블루 브레이버는 묘하게 이게 분명 얘는 컨셉 자체는 스나이퍼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조준경도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되게 날렵해 보이고 덕분에 비행도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이 떡 벌어진 어깨 덕분인지 되게 듬직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어릴 때는 되게 그냥 거쳐가는 애다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커서 보니까 얘도 얘대로 꽤 괜찮은 매력적인 애였구나라는 거를 지금 와서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나올 거의 비슷하게 생긴 옐로 크래셔도 좀 기대가 된다. 그쪽은 그쪽대로 좀 매력이 다르거든요. 이쪽은 날개라면 그쪽은 약간 클로 같은 느낌이니까 기대가 된다. 그리고 사이즈도 한번 재보면 정수리까지 재보고 정수리까지가 10cm, 뿔까지가 12.5cm 정도. 사이즈가 옛날 장난감 그 프라모델 시절보다 좀 더 커졌어요. 화이트 블러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소한 30% 정도는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도 그럴 게 어릴 때 이 구슬동자 완구는 어릴 적 내 손 한 손 가득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른인 내 손 한 가득 들어와요. 내가 나이를 먹은 만큼 얘도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이는 먹고 손도 커졌지만 둘 다 딱 손에 쥐었을 때는 어릴 때 느꼈던 감성을 그대로 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게 또 이 사이즈가 좀 커진 데에 대한 장점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제가 화이트 블러스 때부터 느끼는 건데 확실히 비싸기는 해도 좋기는 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기억하는 이 블루 브레이버의 과거 장난감 시절의 상태? 파츠 분할을 생각하면은 파란색이랑 회색이랑 흰색 빼곤 다 스티커였어요. 흰색도 이 복부랑 날개 흰색 빼곤 다 스티커였어요. 어깨 자체가 그냥 파란 색깔 파츠 하나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어깨 앞에 있는 빨간색, 흰색, 노란색, 회색, 뭐 날개 이 빨간색 이거 다 스티커였거든요. 거기다가 흉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연하지만 이런 덕트 디테일이나 노란 색깔 뭐 이런 거 다 스티커였고 머리 같은 경우도 이마에 이런 클리어라든가 이 빨간색 라인이나 이거 싹 다 스티커였거든요. 하나 빠짐없이. 뭐 다리는 뭐 두말할 거 없죠. 그래서 분명 화이트 블러스 때도 느꼈지만 조금 비싸다고 느낄 수 있긴 한데 확실하게 파츠 분할 및 도색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싶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일단 머리부터. 방금 이야기했듯이 머리 쪽은 스티커 쓰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뭐 부분 도색이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이제 이 센서 테두리의 흰색이라던가 뭐 아까 이제 캡슐에 있었던 아이라인 검은 색깔 요거 정도가 부분 도색이지 머리에는 다 파츠 분할이에요. 클리어 파츠 클리어 그린으로 되어 있죠. 빨간 색깔의 이마 라인 다 분할되어 있죠. 얼굴 앞에 있는 이 회색 프레임 부분도 다 메탈릭 컬러 도색되어 있고 그리고 뿔 메탈릭 골드 도색되어 있죠. 메탈릭 그린 분할입니다. 이거 깔끔하게 형태가 다 갖춰져 있다. 심지어 지금 뒤통수에 보이는 이 기본 몸통 프레임 자체는 이 어깨를 제외하고 팔까지 전부 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립도 어렵지 않고요. 깔끔한 형태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봤지만은 비다 캡슐 상태의 이 눈에도 디테일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약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이 안면부의 디자인도 굉장히 멋지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몸통! 역시 이번에도 구슬 발사 기믹은 없으나 안쪽에 사운드 및 LED 기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스피커 구멍도 나 있죠. 요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도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는 LR44번 3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이트 블러스 때랑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당연하지만 이 뒤쪽으로 스위치, 원래 구슬 발사 스위치였던 게 이제 사운드 온오프 스위치인 거죠 이제. 그래서 몸통 뒤쪽으로도 작게나마 이런 디테일들도 조금씩 눈에 띄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이런 덕트, 은색 부분도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구슬 발사 가이드 부분 이것도 이제 흰색 위에다가 도색 처리되어 있는 그런 파츠이기도 하고 그나마 이 흉부 옆에 있는 숫자 스티커입니다. 그리고 이 흉부 정중앙에는 조준경이 팝업! 예, 조준경 자체에도 이렇게 조준 디테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꽤 멋지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프레임 디테일 멋지게 되어 있고 어깨 쪽도 흰색 테두리 부분이 이게 도색 처리되어 있고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건 다 파츠 분할입니다. 위에 은색까지도. 그러면서도 역시 숫자에 해당하는 부분이나 글자는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나중에 합체를 위한 조인트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 날개 부분도 보면은 흰색 위에 빨간색이 도색 처리되어 있는 파츠를 쓴다던가 그리고 조형 자체도 좀 두툼하게 해가지고 볼륨감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어깨 뒤쪽도 보면은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 자체는 아까 이야기했죠. 완성되어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제 손가락 디테일도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손목의 파란 색깔 라인은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도 이제 5mm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커스텀을 하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다리 자체에도 이런 기본 디테일들, 이런 패널 라인들이 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발도 보면은 파츠 분할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은색, 노란색, 발에 파란색, 그리고 뒤쪽, 발꿈치 쪽이 노란색 가운데 부분이랑 흰색 테두리가 도색 처리되어 있고 가운데 빨간색은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색깔도 어색하지 않게 이질감 없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패널 라인도 되게 이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가동 한번 살펴보면 당연하지만 머리는 가동이 없죠. 그나마 좀 이제 위에를 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헬멧을 뒤로 좀 젖힌 다음에 고개를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약간 클리어 파츠가 보일지언정 좀 위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연출은 할 수 있거든요. 취향껏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깨 앞뒤 가동 축이 있습니다. 요거부터는 사실상 이제 화이트 블러스 때도 보이던 그런 가동이기도 하죠. 앞뒤 가동, 상하 가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깨 자체도 앞뒤로 별도로 가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팔을 옆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줄 수도 있고 팔 회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팔꿈치 바로 위에서 회전축이 들어가 있는 형태고 팔꿈치는 단일 관절 90도까지는 문제없이 편하게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손목 가동도 있죠? 손목 회전 가능하다. 근데 손목 구멍 사이즈 보니까 많이 보던 사이즈라서 아 이거 토이라이즈였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따로 허리 가동 같은 건 없고요. 일단 다리 가동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죠. 다리는 앞뒤로 들고 뒤로 돌리고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데다가 옆으로 드는 부분도 많이 들어집니다. 90도 아주 편안하게 들어지기도 하는데 무릎 가동은 없거든요. 대신에 발목에서 무릎처럼 이렇게 꺾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발목이 돌아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크게 꺾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안 쓰인 관절이 하나 보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움직여보자. 짠! 이렇게 움직입니다. 접혀져 있던 프레임이 펼쳐졌다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뭐 세인트 드래곤 때 쓰려나? 세인트 드래곤 때도 이쪽이 다리가 되는 형태다 보니까 아마 그걸 위한 기믹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세인트 블래스터 때는 이걸 안 쓸 거거든요. 그리고 발가락 부분도 이렇게 가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움직였을 때 보면 발등도 가동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가동도 많이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운드 기믹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배터리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비다 캡슐은 빼줄게요. 이게 빼고 하는 게 좀 안전하다 보니까 빼주고 배터리 박스가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체를 떼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락을 풀면서 빼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배터리 LR44번 3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할 때는 이 파츠 위에 돌기가 하나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흉부 안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된다. 그 다음 다시 비다 캡슐 장착하고 머리 돌려주고 헬멧 씌워주고 아래에서 스위치 온! 자, 바로 스위치 작동해 보도록 합시다. 아, 그 전에 비다 캐논을 발사하는 거니까 조준경 온! 비다 캐논 발사! 아, 정확히는 브레이브 캐논이구나. 그치? 브레이브 캐논 발사! 오, LED 강렬하고요. 사운드 크고요. 클리어 파츠 비쳐 보이는 것도 이쁘게 잘 비칩니다.
근데 사운드가 화이트 블러스랑 똑같으려나? 화이트 블러스도 한번 오랜만에 또 다르다. 아, 그렇구나. 이런 차이가. 하기는 굳이 따지면 둘이 같은 캐논을 발사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디테일해서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이 블루브레이버도 모드가 있거든요. 사운드 모드. 이전에 화이트 블러스도 한 모드가 4개인가 있었잖아요. 이번엔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브레이브 캐논 발사음입니다. 그리고 꾹 누르면 명대사, 친구를 쏠 바엔 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캐릭터입니다. 블루봉. 의리 있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대사. 지금입니다. 브레이브 캐논. 블루 브레이버도 오케이입니다. 대사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누르면 반복. 이렇게 3종의 대사가 들어가 있고 한 번 더 꾹 누르면 다시 비다 캐논 발사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가동까지 살펴봤으니 간단한 액션들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근데 역시 좀 액션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죠. 그래도 관절이 많아졌으니까 어릴 때보다 훨씬 멋진 역동적인 포즈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해보도록 하죠. 일단 로우 앵글 상태에서 올려다보는 느낌. 이게 그 첫 등장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치 오픈되면서 이렇게 막 듬직하게 서 있는 모습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첫 장면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박스 아트의 구도도 따라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고 있는 블루 브레이버. 아무래도 날개도 달렸겠다, 비행도 가능한 메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포즈도 멋지죠. 그리고 펀치 액션. 그대로 주먹을 내지르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빠르게 다가가서는 펀치,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다리 가동도 좋겠다, 발차기 액션도 취해봤습니다. 저 짧은 발로 어떻게 발차기를 하겠다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역시나 옆차기라든가 이렇게 발바닥으로 친다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하니까요. 2단 옆차기 아니면 옆차기 같은 느낌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필살 비다 캐논, 스코프 온, 스위치도 온, 비다 캐논 발사! 먹어라 브레이브 캐논! 이게 생각보다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전에 이제 화이트 블러스 때도 느꼈지만은 일단 시각적으로도 빛이 나기도 하고 이제 청각적으로도 발사음이라는 게 생각보다 강렬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화이트 블러스와 함께 비다 캐논! 오. 지금 말하는데 블루 브레이버가 아주 조금 더 기네요. 빛이 더 오래 가요. 다시 한번. 조금이나마 차이가 있는 그런 느낌. 사운드 차이도 있었지만 LED의 길이 차이도 있었다. 자, 그럼 끝내기 전에 블루 브레이버의 합체 맛보기 한번 해봐야죠. 세인트 블래스터로 합체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다리가 될 건데 미리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팔 빼줍니다. 양팔 잘 빼주고 뭐 조준경 내려주고 뿔도 빼줍니다. 일단 본체 어깨 관절을 뒤로 접어서 조인트를 가려주고요. 발은 그대로 뒤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본체 준비가 완료됐고요. 팔로 가서 어깨 외장 빼고 날개 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어깨 날개 빼고 어깨 외장 빼고 팔꿈치를 90도 굽혀줍니다. 양쪽 다 굽혀준 다음에 서로 반대쪽 어깨를 가지고 와서 손에다가 어깨 내부의 조인트, 아까 어깨에 끼울 때 거 말고 그 안쪽 거 가운데 있는 조인트를 손에 끼워줍니다. 잘 맞춰 끼워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잘 맞춰 끼워졌으면은 좌우 어깨를 도킹 결합해줍니다. 그 다음 팔뚝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구멍끼리 수평을 이루게 잘 맞춰주고 돌려놓은 발꿈치 쪽에다 이 구멍을 맞춰서 끼우는 거죠. 밑에서 보면서 하면 편하겠죠? 잘 맞춰 끼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완성! 그리고 합체 모드로 변형시켜 놓은 화이트 블러스를 가지고 와서요. 어깨에 있었던 날개를 골반 장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좌우에 잘 끼우고 블루 브레이버 머리 위에, 그러니까 블루 브레이버 기준 왼쪽 머리의 구멍에다가
화이트 블로스를 도킹. 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오, 이게 블루 브레이버의 뿔은 옐로 크래셔한테 있는 뿔에다가 끼운 다음에 이제 머리 장식을 더 끼워줄 거고, 그리고 양팔도 지금 옐로 크래셔에 있는 장식을 가져와야 끼울 수 있거든요. 지금 얼추 지금 거의 다 된 거예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와, 옐로 크래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오, 벌써 느낌 되게 좋아요. 와, 빨리 보고 싶은데. 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디스파크의 토이라이즈 블루 브레이버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구슬동자의 그 또 다른 메카인데요. 화이트 블러스 주인공도 좋지만 주인공 혼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냥 딱 이제 구슬 발사 끝이었는데 합체가 딱 진짜 어릴 적에 구슬동자 그 로봇들이 합체하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 하다 완성이다. 세인트 블래스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블루 브레이버 자체만 보더라도 꽤나 매력적이긴 합니다. 아까 봤듯이 이제 화이트 블러스랑 비교했을 때도 디자인 컨셉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뭐랄까 만족감? 그리고 의외로 저 이제 비다캐논 발사음 자체도 전 똑같은 걸 쓸 줄 알았는데 달라가지고 그 부분도 되게 좋았어요. 상당히 만족스럽다. 그리고 프레임 같은 경우도 저는 화이트 블로스에 썼던 거에 컬러 바리에이션을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똑같은 거는 그냥 저 LED 유닛 그 구슬 유닛 부분만 똑같고 나머지 프레임이랑 이런 거 다 달라가지고 그 부분에서 보는 좀 거기서 오는 만족도도 꽤 높았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네? 하면서 좀 놀랬거든요. 그리고 디테일들도 꽤 좋아서 저는 화이트 블로스 때부터 먹선을 넣고 있는데 그 꼭 먹선 한번 넣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라던가 적어도 이제 빨간색이랑 노란색 이런 데에는 그리고 흰색도 한번 이런 데 그 먹선을 한번 넣어 보시면 그것대로 되게 디테일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만족도가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범씨.